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티타임스에 썼던 글인데요. 제목이 그거네요. 상사를 고객이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글이 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글이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객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뭐 마케팅도 하고 CRM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고객이라고 하면 회사 바깥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고객, 커스터머를 얘기하는데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내 상사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고객은 뭐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결국 우리 먹여 살리는 사람이 고객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의 연봉을 올려줄 수 있고 내가 회사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고객보다 더 강력한 고객은 상사 아닐까요? 피터 드러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사가 부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부하도 상사를 파악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우리 상사가 그리고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사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러면 이 피터 드러커 형님이 제안한 상사 매니지먼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상사도 평범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 자, 상사는 천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란 얘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까먹어요. 그 조직 체계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라. 감사함을 표현해서 기분 나빠하는 상사는 없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사가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오히려 섭섭한 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사람이 어려지고 한번 여러분 저 뒤에 뭐 한 번씩 보시라고요. 부장님들. 장관들이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집에서는 집에대로 치여있고 회사하면 회사대로 임원들한테 치이고 말이지. 과연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직역이에요. 그 상사, 부장, 그다음에 고참 차장 이런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그래서 그 말은 사소한 일에 상처받아요. 그런 양반들. 때문에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격려할 일 있으면 오히려 격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섭섭함을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아저씨들 섭섭한 거 훨씬 더 많이 느껴요. 두 번째 이것도 재밌네요. 상사가 늘 당신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부장님은, 우리 차장님은 그래도 뭐 나보다 뭐 내공이 깊으시니까 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재밌네요. 상사는 자기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 터질 지경이에요, 상사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상사의 머릿속이나 시간도 그 상사 자신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사가 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지? 왜 나한테 일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지? 회사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왜 나를 위해 상사가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 상사 듣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순진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 아까 두 번째는 상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상사도 뭐 너무 바쁘고 힘들다. 근데 세 번째는 반대로 상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우리 부장님, 차장님 별로 PPT 만드는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디지털 쪽에 정말 약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가 않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말이 재밌네요. 과대평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는 작은 실망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즉 내가 평가를 엄청 좋게 했다가 아니잖아. 그냥 작은 실망으로 그치게 되는데, 하지만 상사를 과소평가하다가는 어떻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키우지는 못해도 말이야, 너를 내가 못되게 할 수 있어. 이게 상사입니다.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 번째, 이거 재밌네요. 상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상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소용없는 일이다. 상사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직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 다음 문장이 재밌네요. 아내를 변화시킨 남편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사를 저 상사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끌어와야지. 왜 상사는 저렇게 하지?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연배도 높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게끔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일단 그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움직여야 된다는 대단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다섯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사의 유형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아까 네 번째, 상사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상사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자, 어떤 상사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원해요. 근데 만약에 부하 직원은 뭔가 하나를 보고하더라도 딱 표를 쫙 맞춰가지고 정말 예쁘게 아주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난 스스로 그런 완벽주의다. 그러면 상사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사가 지금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거기에 내 식으로 맞춰서 어떤 템포를 가져가면 계속 찍히겠죠. 그러니까 간단명료한 것을 좋아하는 상사냐, 안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좀 제대로 된 fully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위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할 상사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자극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다. 이걸 이제 한비자식으로 말하면 영린이라고 하죠.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약점을 건드리면 어떤 화를 입을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사의 약점 내지는 그분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뭔가, 그 아킬레스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일곱 번째, 이것도 재밌네요. 상사를 놀라게 하지 마라. 저도 이제 부하 직원들 옛날에 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들을 터뜨린다든가, 또는 그런 일이 이미 터졌는데 이 친구가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예상치 않았던 그런 기습적인 일을 당하면 정말 황당하고 열받는 거죠. 절대 상사를 놀라게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상사에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오해도 사지 않고 치명적인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것도 재밌네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라.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상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면 그 상사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 강점이 발현이 되어서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부 좀 하는 거죠. 우리 상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잘하면은 잘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면요. 자, 정보 수집 방법만 해도 사람은 크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읽는 타입의 상사에게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딱 뭔가 읽을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를 주는 게 좋은 것이고, 듣는 사람, 듣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건 역시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매사에 좀 두껍고 숫자로 좀 백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상사도 있어요. 또 어떤 상사는 사후 보고가 아니고 의사결정 초기부터 관여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핸들링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건 좀 네가 좀 알아서 해. 결론만 얘기해봐.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실 고객 확보와 관계 강화,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무지 기울이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고객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상사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게끔 도와야 되는 제1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상사를 단지 나한테 명령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사의 성공을 도우세요. 가장 괜찮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오늘 이런 이슈별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어떤 생사해탈권을 쥐고 있는 우리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우리 상사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러펌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